아주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얼마 전에 그 디오 얘기. 그래서 이제 미국에 누가 있었냐면은 호러블 보이라는 애가 있어요. 흑인 소년인데 이제 얘가 디오를 이제 평론을 하더라고요. 비평을 하는데 이제 한국 애들이 몰려가가지고 걔가 이제 원래 그랬어요. 그 디오를 보고 이제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호러블 하면서 연기도 끔찍하고 스토리도 끔찍하고 CG도 끔찍하고 그래서 호러블 보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뒷바들이 다 몰려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럼 300은 뭐가 잘났느냐 막 했더니 이제 얘가 나중에 뭐라는 2탄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해야겠다. 왜 디오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300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300을 보면은 거기 막 이야기에 굴곡이 있어요. 막 굴곡이 있는데 디오를 보자. 첫째 장면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도망간다. 두 번째 장면 사라가 도망간다. 세 번째 장면 사라가 도망간다. 네 번째 장면 사라가 도망간다. 다섯 번째 장면 사라가 도망간다. 마지막에 사라가 죽는다. 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정보, 이게 쉽게 말하면 미적 정보량이 적다는 얘기를 걔가 그 얘기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절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게 되면 예컨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어떤 게 플롯을 너무 복잡하게 짜면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어떤 것은 플롯이 너무나 단순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미적 척도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면 대중예술은 대중예술은 뭐가 더 강해야 되는 겁니까? 가능한 한 질서도가 강해야 돼요. 질서도가 많고 거기에 약간의 복잡성을 넣어주는 게 이게 대중문화의 코드고, 반면에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든지 실험예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질서도보다 뭐가 더 강해요? 이 복잡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또 쉽게 말해 예술을 굉장히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뭐예요? 질서도가 높은 예술을 보면 지루해해요. 다 아는 거니 훨씬 더 많은 복잡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술적 훈련이 덜 된 사람은 복잡한 예술 작품을 보면 이게 자기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럼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예술적 창작뿐 아니라 예술적 수용의 모델에도 이 질서 복잡성의 함수, 이걸 갖다 이제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연력학적 관점에서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질서도를 갖다가 부의 엔트로피, 네그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백목을 보세요. 이 백목은 굉장히 네그 엔트로피가 강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석회석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석회석 입자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모여있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갖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입자들이 10만 년쯤 지나면 10만 년까지 갈 것도 없겠다. 한 30년만 지나면 이게 다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연 속에 균등하게, 무질서하게 배포가 되겠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나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백목을 만들 때 무슨 과정이에요? 뭘 창출한 겁니까? 네그 엔트로피를 창출한 거고 정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자연 상태로 가면 이게 뭐가 돼요? 점점 흩어져가지고 엔트로피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연력학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것은 결국 가만히 놔두면 이게 무질서도 다 흩어져가지고 입자들 균등 배분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무질서한, 카오틱한.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문화 활동 같은 건 뭘 하는 겁니까? 그 무질서 속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극복하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도 오랫동안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보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일종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충동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성에 딱 갔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예컨대 이제 어느 행성에 이제 우주선이 딱 내렸습니다. 사진을 딱 찍었는데 거기 무슨 대리석으로 딱 한 조각 작품 같은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저런 조각 작품의 어떤 물질이 저런 조각 작품의 형태를 이룰 확률은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그러면 우리는 뭘 예상해요? 저건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구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저건 일종의 정보다라는 거고 네그 엔트로피다라는 걸 아마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은 죽음의 충동을 극복하고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엔트로피가 예술에서는 이제 미적 정보에 해당해요.
이건 이제 의미 정보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예술 작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연 산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연 산물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질소도만 있게 되면 이제 지루한 거예요. 거기서 약간의 무질서도를 넣게 되면 이제 미적 정보가 커지는 거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은 아마 서예를 할 때 정자체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미 정보가 큰 겁니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해설하는 거 보셨어요? 해설하는 거 보면 거의 글자체를 못 알아보겠죠. 무슨 글씨인지. 그거는 이제 뭐가 커진 겁니까? 의미 정보가 커진 게 아니라 뭐가 커요? 미적 정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더 뭐가 더 아름다워요? 해설은 예술입니다. 근데 그 정서는 뭐예요? 예술은 아니라는 거죠. 예술보다는 훨씬 더 다른 걸 지향한다는 거죠. 그 스칼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예의 그 서체들도 엔트로피와 네거 엔트로피와 관계가 달라요. 딱 관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앙리미시와 이런 사람들 서예 비슷한 이런 무늬는 사실은 글자가 아니거든요. 언뜻 보면 서예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거의 그냥 엔트로피 상태죠. 거의 미적 정보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